7장 exception과 stream. 7.1 exception. 7.1.1 exception이란 이 exception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 발생하는 에러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런타임 에러를 이 exception이라고 합니다. 이 exception 클래스를 핸들하는 클래스가 바로 exception 클래스인데요. 모든 예외 클래스는 바로 이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 exception 클래스는 CLR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외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exception 클래스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은 application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try, catch, finally 구문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throw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7.1.2 try catch문. 우리가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try catch문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try에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catch에서 제어권이 넘어가서 그 catch에서 예외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try catch 원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str이 null입니다. 그리고 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즉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 객체, 예외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면 캐치에서 그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캐치에 이 예외 객체를 할당한 뒤에 캐치를 호출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캐치에 null point exception의 객체를 할당한 뒤에 여기서 캐치 구문을 처리를 합니다. 즉 예외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예외에는 예외가 발생한 장소와 예외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처리하면은 프로그램이 무사히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try catch가 없이 예외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멎어 버립니다. 7.1.3 다중 캐치문. 우리는 try catch문에서 캐치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try 하나에 캐치를 현재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치를 더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캐치에서는 자기가 처리할 exception 자체를 매개 변수 형식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로 명시된 이 exception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exception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죠. exception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divide by zero exception이면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exception이 자기가 모르는 exception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즉 예외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와 같이 exception을 매개 변수로 해서 캐치문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exception은 모든 exception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든 exception은 바로 이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다면 그 예외를 상위형으로 어캐스팅해서 할당한다면 이 캐치문은 모든 예외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ivide by zero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변수명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변수명을 생략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7.1.4 try catch finally 문. 이 finally 문은 에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무조건 실행이 되는 구문이 바로 이 finally 구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try가 오고요, 그리고 catch가 이렇게 왔습니다. finally 구문은 catch 다음에 이와 같이 블락 형태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t형 배열을 이와 같이 요소 2개로 지정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열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캐치로 여기서는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캐치로 제어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finally 구문은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문을 보시면요, try 내에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하고 인덱스가 2인 위치의 요소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해서 캐치로 제어권이 넘어가겠죠. 캐치로 제어권이 넘어가도, 즉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이 finally 구문은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도,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실행하는 구문이 바로 이 finally 구문이 되겠습니다. 7.1.5 finaly의 미묘한 사용. 이번에는 파이너리의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폭발물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폭발물 컴퓨터는 파워 온과 파워 오프 그리고 프로세스 잡이라는 세 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 온 같은 경우는 내부의 멤버 필드 파워를 true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오프는 멤버 필드 파워를 false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잡에서는 내부에서 exception, 즉 예외를 하나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throw 키워드는 사용자가 직접
예외를 발생시키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exception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자가 직접 예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잡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먹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 밤 컴퓨터 객체를 이와 같이 만들고 try 구문 내에 전원을 넣는 파워 on을 넣고 그리고 프로세스 잡을 하고 파워를 오프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하지만 프로세스 잡에서 exception이 발생해서 제어권이 캐치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지 않고 바로 이 컴퓨터는 폭발을 해버리는 형식이 됩니다. 하지만은 파이너리를 넣으면 전혀 색다른 프로그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ry 내에서는 전원을 켜는 파워 on과 프로세스 잡만 합니다. 즉 일처리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너리에 보면은 파워 오프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 작업을 하다가 exception이 발생하더라도 캐치로 가더라도 반드시 파이너리 구문을 실행하기 때문에 파워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7.1.6 스로우를 이용한 예외 발생. 이번에는 사용자가 직접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try 구문 내에서 이와 같이 throw 키워드를 이용해서 exception 객체만 명시하면 자동으로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bad 이미지 포맷 exception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지 포맷이 잘못되었다는 예외 객체입니다. 이 예외 객체를 throw 키워드로 발생시키면 캐치에서 처리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외 객체가 캐치의 매개 변수로 할당되어서 캐치로 제어권이 넘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exception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throw 키워드 같은 경우에 단순히 exception만 명시하면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7.1.7 예외 이어받기. 이번에는 예외가 발생하는 순서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탑 클래스 내에는 say hello라는 함수가 있고 그 내부에는 try와 catch가 이렇게 있습니다. catch를 이런 식으로 쓰면 모든 예외를 처리하겠다는 exception e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try 내에는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null로 되어 있는데 점을 찍었기 때문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catch로 제어권이 넘어갑니다. 캐치로 제어권이 넘어갔는데 캐치에서는 다시 exception을 다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say hello를 호출하는 쪽에서 exception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탑의 say hello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try catch 내에서 이렇게 say hello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ay hello를 호출하면 제일 먼저 try 안으로 넘어가겠죠. try 안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것은 catch 구문으로 넘어갑니다. catch 구문으로 넘어가서 다시 여기서 예외 객체가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호출한 쪽에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는 제어권이 catch로 다시 넘어가겠죠. 거의 예외를 이어받기를 하는 형식으로 예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say hello 내에 try catch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try와 catch가 없습니다. 여기에 예외를 발생시키는 부분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say hello 내에서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이 say hello를 호출하는 쪽에서 exception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exception이 발생을 해서 null point exception이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1.8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이번엔 사용자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예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application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이 클래스만 상속받으면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가 됩니다. 여기서는 user exception 예외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 두 개를 받아들이고 있는 생성자를 이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클래스입니다. 이 application exception만 상속받았다는 것 위에는 특별한 클래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에 try catch 내에서 이와 같이 user exception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시켜서 스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로우를 하면은 이와 같이 캐치에서 잡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2 스트림. 7.2.1 스트림이란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입출력 작업을 대행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바이스를 상대로 다이렉트로 입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림은 단순히 빨대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는 그렇지만 빨대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내뱉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데이터를 기록할 때도 이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음료수를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는 것과 음료수를 빨대를 이용해서 내뱉는 것에 이것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7.2.2 스트림의 종류와 방향성.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날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이 스트림은 입력 스트림이 됩니다. 그리고 날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다면 이 스트림은 출력 스트림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읽어낸다면 이 스트림은 바이트 스트림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를 여러 개 묶어서 문자 인코딩에 따라서 여러 개의 바이트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 단위로 읽어낸다면 이 스트림은 문자 스트림이 됩니다. 7.3 파일과 딜렉토리. 7.3.1 파일과 딜렉토리를 나타내는 클래스. 이번에는 파일과 딜렉토리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나타내는 클래스는 파일 인포와 파일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딜렉토리를 나타내는 클래스는 딜렉토리 인포와 딜렉토리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경로를 나타내는 패스라는 클래스가 있으며 파일 시스템을 나타내는 파일 시스템 인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파일과 파일 인포가 있고 딜렉토리와 딜렉토리 인포가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클래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함수들이 스태틱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 인포는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예를 보시면은 파일 클래스의 경우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파일.copy 즉 스태틱 함수를 이용합니다. 원본 파일명과 복사할 파일명을 이와 같이 주면은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하지만 파일 인포는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파일 인포 객체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원본 파일명을 생성자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복사할 파일명을 이와 같이 copy to 함수에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과 파일 인포의 차이는 딜렉토리와 딜렉토리 인포의 차이와 동일합니다. 즉 스태틱 함수를 이용하느냐 객체를 생성해서 함수를 호출하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7.3.2 파일 클래스. 이 파일 클래스는 앞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스태틱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파일.copy 함수를 이용하는데 원본 파일명과 복사할 파일명을 이와 같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덮어 설치를 이와 같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true라고 했기 때문에 파일이 있다면 덮어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파일.exist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생성 시간을 알고 싶다면 파일.getCreation 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파일 클래스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3.3 파일 클래스를 이용한 파일 스트림 생성.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파일 스트림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파일 스트림을 이 파일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일 스트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클래스의 openre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파일의 스트림을 생성해서 이와 같이 객체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림은 현재 바이트 스트림입니다. 이것을 문자 스트림으로 변경해서 읽으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문자 파일이 들어있다면 문자가 들어있는 데이터라면 이것을 문자 스트림으로 바꾸어서 작업을 하면 훨씬 편합니다. 이 문자 스트림, 바이트 스트림을 문자 스트림으로 바꾸는 것은 자주 사용되니까 여기서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 스트림을 여기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문자 인코딩을 지정한 뒤에 이와 같이 스트림을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 스트림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이트 스트림을 문자 스트림으로 바꾸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스트림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시작 위치를 지정합니다. seek origin begin이라는 것은 스트림이 시작하는 첫 위치부터 0번째 떨어져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스트림을 개설을 하면은 0번째 위치에 있죠. 이때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내 봅니다. 데이터를 키를 이동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내 보기 위해서 pick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림에 데이터를 하나 끄집어내 보고 데이터가 있다면 즉 -1보다 크다면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있다면 한 줄을 읽으라는 명령으로 readl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스트림에는 readline이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림 read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readl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를 readline으로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림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와 같이 close로 스트림을 닫아주고 자원을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7.3.4 딜렉토리 클래스. 이 딜렉토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딜렉토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딜렉토리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create 딜렉토리 함수의 매개 변수로 생성할 딜렉토리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딜렉토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딜렉토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딜렉토리에 exists라는 스태틱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딜렉토리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딜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 목록을 얻어내기 위해서 getFile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는 점을 찍었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얻어낸 것이 스트링 배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서버 디렉토리 목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getDirectories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의 서버 디렉토리를 스트링 배열 목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7.3.5 패스 클래스. 이 패스 클래스는 경로에 관련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패스 클래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패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현재 시스템의 디렉토리 구분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디렉토리 세퍼레이트 캐릭터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로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쪽 경로와 뒤쪽 경로가 있습니다. 이 두 경로를 합쳐서 하나의 경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comb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두 경로를 합쳐서 하나의 경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로 속에서 파일 이름만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경로를 주고 그리고 getFile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하나의 경로 내에 이 파일명만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